파스텔의 완승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파스텔의 완승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생명체는 어미 없이는 나올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미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미가 없이는 절대로 자식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최초의 어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어미는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 돼? 신이 만들어. 그렇죠. 신이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창조론의 근거가 돼요. 그건 파스텔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기도 해요. 파스텔의 실제 실험은 완벽했어요. 네, 지금도 인정받는 실험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을 완전히 배격할 만한 어떤 요소가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양자 시대잖아요. 지금은 생명체가 인간이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물체의 단위와 다를 거 없다라는 것도 이미 양자 단위에서는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창조론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없죠. 파스텔의 방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시도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무모하지만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거죠. 탐험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까 얘기했던 보이저 2호도 여전히 탐험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보이저 우주선은 17세기 탐험선의 직계 후손으로서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의 과학적 전통과 상상력에 그 기원이 있다. 보이저는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선이며 또한 하위언스가 알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한 탐험선이기도 하다. 낯선 땅과 그곳에 있는 특이한 동식물들에 대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음 탐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저 2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천체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무모하지만 그래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의 상품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콜럼버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사람인데도 스페인에 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해. 왜 그렇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왕에게 돈을 좀 달라, 항해하기 위해서.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신념만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앙숙인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국왕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줄게. 그래서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돈을 대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대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항해 여행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되겠어? 야 그게 뭐가 있겠어? 외계인이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뭐는 이루어지지 못해. 새로운 발견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은 기대와 설렘이지 합리성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파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상품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으면 주변에서 자꾸 비슷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경쟁 속에서 상품은 더 어떻게 돼요? 개발돼. 네, 발전하고. 어떤 것들은 사실은 사실이 돼. 어느 정도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뭐 저 멀리에는 뭐 지구의 끝이 있어서 끝없이 떨어지는 폭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그 멀리에는 신의 영역인 엘리시움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거기 가면 아마 우리가 신화 속에서만 봤던 인물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을 거야. 다 과장되고 왜곡돼. 근데 그 희망이, 그 상품이 우리를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볼테르나 조나선 스위프트 같은 작가들의 손을 통해서 다양하게 각색되어 유럽 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외부와 고립된 세상과 사회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도. 그래서 이런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탐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우주 탐사도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콜럼버스가 했던 탐험이죠. 아주 초기 단계지만 지금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탐험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탐험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게 되겠어?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 건 낭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희망을 꺾어버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발전하겠어요? 아마도 그랬다고 한다면 여전히 서양인들은 유럽들이 그만 살고 있었겠죠.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전 인종들이 지구 전체에 다 퍼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 탐험을 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주 탐사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지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7장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